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김용란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피처링 소피 마르소 라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 그랬나요? 전 새누리당 새누리당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시작 했죠. 전 네. 새누리당 전 개혁신당 현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처음 입당할 때는 한나라당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바른정당 잠깐 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뭐 이렇게 하고 당명이 계속 바뀌었던 거죠. 당명이 바뀌었다. 계속 바뀌었고 뭐 개혁신당 갔다가 예.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했죠. 아 알겠습니다. 자 홍석준 전 네. 의원은 나는 죽을 때까지 당적은 국민의힘뿐이다. 아니죠. 아니 저도 바뀌었죠. 당명은 바뀌었죠. 당명을 바뀐 거는 내 의사가 아니니까 예. 뭐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대선 끝나면. 곧 바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당명도. 왠지 저도 다음 대선엔 국민의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거로 치른다에 나는 한 표 느낌에 그래. 예, 어쨌든 나는 내 죽을 때까지 당적은 이거 하나다. 국적이 대한민국 하나이지 지금 이런 겁니까? 예, 저는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예. 질서를 확고하게 신념으로 지키고자 하는 정당에 예. 뭐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얼마나 정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겠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면 그 당에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면 그 계엄을 일으켜서 내란을 벌였는데. 야,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당으로 가시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시나. 야 일단 저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만이 지킨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지금 두 분의 얘기에. 알겠습니다. 8시 기준에서 사전투표율 21.19% 7시 기준만 또 1% 올라갔어요. 야 많이 하시네요. 아니 어제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예. 특히 서울 시내에 있는 곳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외 사전 투표 그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오, 예. 정말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사전투표 하셨어요? 예, 저는 오늘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세요. 예. 아니 지금 사전투표가 그런데 이제 활성화 됐는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부에서는 부정선거까지 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저 흐름은 야 이거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가 좀 부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어제 또 이거 2022년 대선 때 소쿠리에 담더니 어저께는 유권자분들이 투표용 기표소 밖으로 투표장 밖으로 투표용지 가져 나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또 부실 관리 논란 얘기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사실 투표가 2014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또 편리하니까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47.8% 48% 절반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선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지만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의 장인 이 선거의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았었는데 뭐 소쿠리 투표 시즌 2에 이제 식당 투표가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많으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국의 많은 곳에서 예. 실제 투표장에 투표하시는 분들과 선관위 발표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곳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남구라든지 수영구라든지 그 대구의 뭐 한금동이라든지 서울의 뭐 천호동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 감시단 또 참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실제 투표장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선관위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그 숫자가 다른 것들이 여러 군데에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계속해서 그 전에 돼 왔던 이제 예를 들면 외부에서 해킹에 의해서 이런 어떤 선거인 어떤 명부를 이제 그 호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국정원에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또 가능성이 이제 제기된 만큼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또 이거는 뭐 본격적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건가요? 어제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해킹을 해서 선거인 명부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지금 부정선거론 그 내용이잖아요. 그 문제 근데 확인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저는 예. 기사를 못 봐가지고. 네, 아니 지금 저희 그 당이나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감시단 그리고 참관인들에 의해서 예.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보고 내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으로 예를 들면 참관인이 여기 지금 어느 투표소에 투표한 분들 100명인데 선관위 집계인이 내려 120명이 그렇습니다. 돼 있어요. 그런 식의 그렇습니다. 보고가 들어온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예를 들어 선관위 쪽에서 뭐 해명을 하거나 그래서 뭐 확인이 되거나 그 문제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일단 국민의힘 쪽 참관인이 그런 보고가 당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거 청취자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건 아니고 국민의힘 쪽으로 그런 보고가 참관인들을 통해서 들어온다. 요겁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총체적인 이제 이런 어떤 부실 선거 관리의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이제 투표 용지 어떤 반출을 비롯해서 네. 사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선거 관리의 문제점들이 이제 또출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신촌의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것은 관리 부실이 맞죠. 사실은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예. 기표소 내에서 투표행위를 끝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워낙 많았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그 특히 직장인들이 직장 그 근처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워낙 많이 밀리고 줄도 길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론의 내용처럼 들리는 것은 그렇죠. 뭐 투표 인수하고 예. 실제 기록 집계하고 실제하고 달랐다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이 목측으로 사람 숫자를 세봤는데 내가 세기에는 뭐 한 1,000명쯤 왔을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1,100명 뭐 1,200명 발표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대충 이게 샜는지 제대로 샜는지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예, 그것도 예, 모든 그 게. 보통 투표 참관인 하는 분들이 오전 오후를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은 너무 힘들어서 그 반반씩 나눠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그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500명쯤 세다가 4시간 다 돼서 안 셀 수도 있는 거고 교대하는 시간에 제대로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 카운트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걸 갖고 지금 뭐 해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 예. 다른 음모론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의원님 일단은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제보가 들어온 것 자체는 사실인 거예요. 그 제보가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되지만. 네네네. 그러면 그리고- 이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은 야 이거 위험한데 사전투표 하지 마 이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전투표 하십시오. 사전투표 해야 되죠. 사전투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네. 분명한 건 정당 참관이라든지 시민감시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선관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체크하고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확인을 기다려 보겠다. 선관위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이런 말씀이셨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전 투표가 역대 최고거든요. 예. 이제 이러면 딱 두 가지잖아요. 야 이게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져서 본 투표도 높아지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투표 3일이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빨리 하고 월요일 연차 내면은 금토일 월화 놀아요. 그렇죠. 예, 그냥 땡겨서 하는 거야. 어떤 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종적 투표율은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의 77%를 넘을 수 있느냐? 예. 근데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그래요? 예,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의도 유세 현장에서 만난 분은 그 호주 사신대요. 근데 재외국민 투표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사전 투표하러. 야, 대박.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로 봐서 예. 투표율이 높을 수 있는데 다만 진영별로 투표율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도 분노하고 계시고 이거를 나의 한 표로 반드시 응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거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이번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특별히 찍을 사람도 안 보인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른바 진영별로 투표율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전체 투표율이 과연 78%, 뭐 80% 정도
찍을 수 있느냐 저는 지난번 대선 수준 아닐까 싶어요. 자, 의원님. 네. 결국 TK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남 전 의원 얘기대로 하면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투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어제 사전 투표 첫날이긴 하지만 저 호남이 제일 높아요. TK가 제일 낮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영호남의 투표율을 보면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호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훨씬 좀 높았죠. 예. 그리고 본투표는 뭐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이 대선 총선을 불문하고 대수에서 되풀이 돼 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좀 전에 이제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파 보수 진영의 그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예.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사이 보수층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나오느냐인데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TV 토론을 또 거치면서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특히 이낙연 전 총리의 또 대표 연설 후보 찬조 연설을 굉장히 눈 깊게 봤는데 예. 사실은 일부에서 뭐 내란 심판 선거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됐을 때 있던 어떤 독재 정권의 출현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 심대한 어떤 위기가 온다 그런 예. 어떤 측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은 우파 보수 진영의 어떤 투표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 그 TV 토론에 있었던 그 발언 때문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날에 이어서 사과드린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내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냐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자기의 이제 주장도 폈거든요. 이거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사과예요?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근데 뭘 사과한다는 건지 모르겠고 예. 제가 보기엔 그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그 깨닫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그 이른바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개사과만도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 주의나 아니면 그 본인의 주변 환경을 다 바꾸기 전에는 큰 변화가 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은 난 주의를 바꿔야 된다는 건 뭐예요? 참모진을 다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제 참모진을 포함해서 주변에 예. 있는 사람들이 예. 그 다 비슷해요. 보면 지금 비슷하다니. 성향이 왜냐하면 예. 조금 이질적인 그 요인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 떠났잖아요. 이거 민주당 쪽에서 합류했던 분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캠프에는 발걸음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그냥 펜코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말씀이시군요.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이게 그냥 국민의힘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입장이 뭐예요? 일단 국민의힘의? 그 김영남 의원이 말이 우스운 게 예. 개혁신당을 떠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남아 있는 사람이 마치 나쁜 많은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 이준석 후보가 한 발언이 과연 대선 TV 토론에서 한 발언을 적정하냐 예.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런 어떤 행위가 특히 이제 여성 혐오 내지는 그런 게 문제되지 않느냐 어떤 발언인데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런 어떤 아주 여성 어떤 혐오적인 부적절한 어떤 발언은 확실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법원도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 벌금형이 이제 확정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그런 것을 행위를 저지른 이재명 후보 아들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도 오히려 말을 한 이준석 후보에게 비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끔찍한 어떤 살인 현장을 본 목격자가 그 끔찍한 그 현장을 신고하고 묘사했다는 자체가 너 왜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해? 이렇게 비판하는 꼴과 지금 같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 잠깐 사실관계를 조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던 그 글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 어쨌든 터졌잖아요. 이준석 후보하고 민주당 간에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각에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만 때립니까? 이재명 후보만 때립니까? 둘 다 때립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후보의 말이 그 현장에서 적절하니 그걸 떠나서 예. 실체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엄청난 나쁜 악의적인 댓글을 한 예. 이재명 후보 아들과 이재명 후보가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의 이 상황에서 타겟은 이준석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일단 사실관계가 맞지를 않잖아요. 예. 그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썼다는 댓글이 아니고 그거를 갖고 팸코나 이런 그 일부 그 사이트에서 자기들이 조작한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인터넷에서 조작돼서 떠도는 걸 갖고 그게 맞지 않아?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그 아들 공소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저께 밤인가? 보니까 2019년 1월 6일부터 21년 12월 14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에 입금된 것이 총 707회 합계 2억 3천만 원이다. 이 돈 어디서 났어?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잖아요. 뭐 이준석 후보도 문제 제기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글쎄 그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 한 번에 넣었던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707회에 걸쳐 총 2억 3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도 좀 꽤 되고 2년. 예. 그러니까요. 금액이 좀 많아 보이긴 해요. 거의 만 3년 정도 되네요. 예. 금액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 본인이 지금 30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도 좀 있었을 거고 예. 뭐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예. 그거는 잘못됐죠.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았죠. 그걸 뭐 잘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아니 이제 소득이 없다는 것은 소득세 납부한 어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소득 발생이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에 관련해서 2021년도 대선 때도 뭐 이야기를 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뭐 손해 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분명히 이제 허위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707회를 입금하면서 총 한 2억 3천 정도의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 정의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식 명령에서 500만 원 벌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 많은 분들이 그 기소 내용을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7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면 정말로 생돈 2억 7천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검찰에서 기소할 때 도박판의 판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처음에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10만 원을 잃었어. 그러면 90만 원이 남았잖아요. 네. 그 90만 원을 찾았다가 다시 90만 원을 또 입금해. 그러면 그게 이제 1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 횟수를 거듭할수록 전체 판돈의 액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의 생돈을 전혀 없던 거를 넣은 게 아니고 도박을 거듭할수록 판돈은 계속 더하기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2억 7천만 원 어디서 났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제 한 방송 출연에서 한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씨에 대한 이야기. 요거 읽어드릴게요.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홍석준 의원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내가 썩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내성남 유시민 선생의 이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엄청난 여성 노동자 그리고 학력 어떤에 대한 어떤 혐오 비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김혜경 씨의 어떤 법화 어떤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설란영 여사에 대한 이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감히 고졸 출신의 여공이 서울대 출신의 어떤 김문수 후보와 결혼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에 대해서 지금 제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날뛰고 있다 이런 어떤 발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고졸 출신 특히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특히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특히 와이프 아내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간과하고 단지 어떤 여성 특히 이제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의원 부인 또 도지사 부인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뭐 과한 그런 이제 누리고 있다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그 여성의 역할, 아내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폄하, 그 사실을 현실을 모르는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아들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여성 인권 이렇게 우는 평소 하다가 어떤 진영의 어떤 논리로 딱 하면은 예를 들면 지난번 어떤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뭐 자기 어떤 진영은 뭐 여성에 대한 비하를 해도 그걸 감싸기 급급하고 다른 진영은 뭐 전혀 또 극단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김영남 의원 반론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그 배우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방식은 다 다르죠. 사실은 부부만 알 수 있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이 차이가 난다, 아니면 원래 자라온 집안 배경이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존경이나 존중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부부간의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단지 추측을 해서 얘기한 거라고 보이는데 남의 부부 문제 그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